요즘 시장 참 알쏭달쏭하죠. 주식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또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요.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글로벌 시장은 뭐랄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괜찮을 거야 하는 낙관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불안한데 하는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줄다리기의 한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업들 실적이 아주 좋고요.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게 시장을 막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우려, 또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방향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줄다리기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유럽, 아시아 이 세 군데의 주요 시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이건 큰 변수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이끄는 건 뭐니 해도 빅테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랑 클라우드 분야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낙관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은 지금 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 관세 같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면에 아시아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 시장이 앞으로 5년간 괜찮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반등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정책적으로 좋은 변화가 있겠다, 무역도 다시 활발해지겠다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통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통시장의 긴장감이 커피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에스프레소급입니다. 훨씬 더 강하게 증폭된다는 얘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급속 냉각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시장 전반이 파란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어떤 특정 코인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거의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원래 변동성이 좀 큰 알트코인들은 타격이 더 심합니다.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엔 4, 5% 넘게 빠졌는데요.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 투자 심리가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을 따져보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썼던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강제 청산당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돈은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에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야말로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요, 사람들 귀가 몇몇 핵심 인물들의 입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확 바뀌거든요. 지금부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인베이스 CEO죠. 이 사람이 별거 아닌 말 한 마디 툭 던졌는데 시장이 그냥 출렁거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작은 발언 하나에도 크게 반응할 정도로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과는 또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이죠. 시장이 시끄럽든 말든 다른 회사 인수 안 해? 우리는 오직 비트코인만 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아주 강력한 장기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ETF 자금 흐름 같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 트레이더의 관점이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클 세일러처럼 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기관들의 참여 같은 큰 그림을 보는 장기 신뢰자의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이 미로를 헤쳐나갈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다음 기회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는 핵심 분야들을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지도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이죠. 인공지능, 클라우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와 희귀광물, 반도체, 그리고 특히 아시아의 소비재 시장까지. 중요한 건 이게 어느 한 군데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가리지 않고 이런 성장 동력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현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과연 다음번에 큰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단기적인 공포 심리를 이겨내고 시장을 이끌어갈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